다시 월요일날 시작될 때 항상 제가 정리하는 거 있죠. 중요한 일정들 싹 정리하고, 또 이게 사실상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일정이 정말 중요한가 싶을 수 있는데, 일정 매매, 재료 매매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컨텐츠의 순서는 주요 일정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강하게 어떤 섹터에서 순환매 잘 들어왔고 오늘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주요 이슈 함께 체크하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일정 한번 볼까요? 오늘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쭉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간 나온 뉴스로 본다면 다우 일단 미국 증시는 조금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FDA 첫 승이 나왔는데 이거 오늘 관련주로 갭 뜨고 좀 빠졌죠. 어느 정도 이제 이슈 소멸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요게 좀 핫했어요. 구글 AI, 제미나이 조작 논란 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AI 관련주들 조금 피해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줬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영상이 일부 좀 편집이 들어가서 과장되게 표현을 했다, 성능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뉴스가 미국장이 열려 있을 때 나왔거든요. 근데 구글이 한 1% 좀 넘게 하락했어요. 그 정도 하락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에서 아주 크게 뭐 엄청난 큰 리스크로 반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악재는 살짝 나와 있다. 그 외에도 뭐 아이폰 인도에서 생산 목표 25%까지 늘린다라는 뉴스도 있고,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서 올해 최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시간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했대요. 소비자 물가가. 디플레이션 위기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슈입니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는데 14일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1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그리고 BTS RMB가 현역 입대를 하네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줄이 입대를 한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슈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날 이제 윤 대통령 네덜란드 ASML 본사 방문을 한다고 해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과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관련해서 뭐 어떤 반도체 관련된 뭐 협업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동맹 이야기들 나오면서 혹시나 뭐 반도체 섹터 순환매 들어오는 정도 가볍게 체크해볼 만한 이슈다. 자, 그리고 시진핑 베트남 국빈 방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월 11일까지. 자, 이것도 정치 테마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계속 추적을 해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이제 BTS 지민 정구 육군 현역 입대야. 이런 거 이제 잘 정리를 해놨네요. 자니 PD가 BTS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나오죠. 예전보다는 그렇게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알거든. 물가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속도의 조절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거다, 늦게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만 좀 오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미국장의 추세나 국내 증시의 추세는 일단 나쁘진 않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폭락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이벤트는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여기 단타 대회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야수의 형님들 LS 머티리얼즈, 최근에 또 에코 머티가 워낙 또 핫했기 때문에 이거 이름 딱 비슷하게 LS 머티리얼즈 붙어서 이제 상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에코 머티를 좀 원하면서 상장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또 우리 야수의 형님들 아마 여기 열심히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양자회담이 있는데, 혹시나 요거 관련해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들어올 수도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볼만한 재료이지 않을까. 수요일도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죠. 미국 FOMC 회의 발표. 요것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표결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뭐 정말로 막 탄핵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냥 정치적인 그냥 공격이나 명분 만들기 정도?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요일날 정도 나온다. 그 외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뭐 배터리 제조, 재사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빌리티 충전 산업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보시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변동성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아니야. 요거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올해 여름부터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압 전략 발표. 요거 계속 연기되다가 연내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미 다 왔는데 얘기가 없는 거야. 연내도 안 하나 보다 싶었는데 나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산업부에서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로봇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목요일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혹시나 뭐 일정이나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좀 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할 만한 재료인 것 같다. 그리고 금요일날 코스피 코스닥 정기 변경 이런 것도 있고, 한국 사우디 산업 장관 회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제가 이제 지나가지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일정도 본다면은 요거 미술품
부품 조각 투자 청약이 게시되거든요. 최근 요 관련해서 서울 옥션, K 옥션 이런 정보도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보면 18일 날 청약의 결과에 따라서 그 전에 뭐 재료로 움직일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재료 소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정지 합병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치즈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베타 서비스 1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있어요. 트위치가 이제 한국 사업을 철수한다 그랬잖아요. 아프리카나 유튜브, 네이버 치즈직으로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유튜브나 아프리카로 갈 것 같고 네이버 치즈직이 얼마나 좀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한 지금 계산이 좀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동영상 플랫폼 관련해서 네이버가 그렇게 뭐 유리하게 좀 잘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네이버 TV나 저렇게 뭐 릴스처럼 따라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번에 치즈직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트위치가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뉴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뭐 시작 전부터 잡음 이런 뉴스도 있고 팔로워 1만 명 이상이신 분들에게 네이버 치즈직 베타 서비스 참여할 수 있도록 스트리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얼마나 대형 또 스트리머 분들 게임 스트리머 분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또 치즈직 관련주 새로운 게임 관련주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19일이라는 거 그죠? 여러 가지 뭐 호재, 악재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중립적으로 보고 차트 관련주들 체크하면서 매매 관점으로 또 살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는 일단 로보티즈가 따로 개별 호재가 나왔거든요. 팔 달린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 출시를 한다.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만큼은 사실 로보티즈가 그렇게 대장주의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올해 초에 뭐 살짝 해봤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주구장창 하락만 하면서 다른 로봇주들 뭐 전고점 가고 레인보우 막 돌파하고 이럴 때 그럴 때 막 이만큼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나는 내가 대장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요 라인 살짝 돌파가 나와주고 거래대금은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500억 가까이 정도 터졌는데 이거는 요 개별 호재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번 주 목요일날 로봇 비전 산업 전략 발표에 있어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워낙 미쳤죠?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눌림 받았다가도 다시 21선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 아마 요거 이번 주 재료까지 있어서 좀 더 살아나는 것 같고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5% 그리고 SPG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도 3에서 5% 이상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이번 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온디바이스 AI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제주 반도체는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뭐 이상하진 않지만 장중에 그래도 퀄리타스나 뭐 오픈엣지나 기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나름대로 많이 움직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주 내에서는 에이징랜드 살짝 이렇게 신고가 부근 전고점 부근 살짝 터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또 신규주 내에서도 한 번 더 순환매가 돌까 또 A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온디바이스도 조정의 가능성은 있는데 또 종목에 따라서 갑자기 또 차별화된 모습 차트 베이스로 혼자 막 튀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일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 로봇, 온디바이스 AI, STO는 오늘 조정 크게 나왔죠. 근데 오늘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하락하고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술 조각 투자에 대한 재료도 있고 비트코인도 이번에 조정으로 완전히 끝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특정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시나리오 세우면서 STO 관련주나 코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체크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양자 쪽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죠. 엑스게이트, KTCS, 그다음에 뭐 우리로 이런 종목들 테마주의 성격으로 양자 암호 쪽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 뉴스로 본다면은 장중에 새롭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상상의 현실로 뭐 극저온 분자 양자 얽힘 구현했다. 미국 뭐 공동 연구팀 사이언스 발표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후속으로 추가적인 뉴스가 붙어주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양자 쪽도 하나의 또 단기 테마 정도로 수남에 또 조정 나오다가 반짝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거 갤럭시아 머니터 이런 종목들은 크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코인이 함께 조정 나왔고 사실 저번 주에 워낙 또 랠리를 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이것도 나왔어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한농화성이 슈팅이 크게 나왔다가 또 윗골이 길게 나오면서 다 빠졌죠.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완충하면은 서울 부산 왕복 900km 꿈의 배터리 한국이 내놨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또 삼성 SDI도 따롭게 또 투자를 한다. 전고체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사업부 설립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줬고 이번에 LG 엔솔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한 번 충전으로 9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전고체 쪽도 뭐 한 번씩 조금만 하면은 후속 뉴스가 붙어주면서 잘 순환매가 도는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한농화성
중화성, 메가터치 등등 이런 종목들 있으니까요. 테마주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렴 관련주나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외의 이슈도 한번 볼까요? LIG 넥스원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게 상한가까지 갈 만한 재료인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을 60%를 확보를 했고 이제 미래 성장 플랫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로봇개를 제작한 뭐 미국 로봇 업체라고 하는데 뭐 LIG 넥스원 갑자기 로봇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방산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인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뭐 군견 같은 거죠. 이제 로봇개를 이제 군견처럼 써서 하나의 이제 무기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좀 인수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도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상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좀 핫했던 게 갑자기 위직 스튜디오가 상한가 점상을 시작하는 거야. 물론 장중에 풀렸다가 다시 닫긴 했는데 야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재무도 되게 안 좋고 소형주가 있습니다. 이제 상한가 2번 연속 가서 시총이 400억대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이제 이정재 유중 참여한 와이더 플래닛 연일 상한가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위직 스튜디오까지 같이 참여를 했다. 유중에 위직 스튜디오가 점상을 갔어요. 와이더 400억도 안 되는 회사에 유중에 참여한 게 점상 갈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지? 사람들이 굴리는 거야. 이정재가 참여했대. 그 전에 한동훈과 같이 밥 먹었어. 대선 테마까지 엮이는 거 아니야? 이정재와 한동훈은 베프고 참여했다. 근데 거기랑 같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위직도 같이 투자했다? 뭔가 그림이 수상한데? 라는 뇌피셜과 정치 테마와 심지어는 뭐 엄청 막 나가시는 분들은 뭐 향후 문체부 장관은 이정재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냥 난리치는 분들이 있는데 뭐든지 오바를 하면 안 되고 문체부 장관까지 가는 거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인과 재료가 묻었기 때문에 좀 더 과하게 종목들이 테마주의 성격으로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그 리스크 다 알고 감내하고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실 분들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치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낙연 관련주도 강한 흐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부국철강, 남선 알미늄 같은 종목들. 근데 오늘도 장중에 부국철강이 20%까지 갔거든요.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주말간에도 계속 뉴스 나왔던 것 같아. 이낙연이 신당 창당 관련해서 이준석을 만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로는 이낙연 뭐 이재명 민주당에서 바람직한 정치할 수 없어. 사실상 결별 선언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준석을 만난대.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식 쪽에서도 이렇게 좀 반응을 한 게 아닐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쪽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에 또 다시 정보점 부분까지 오른 무서운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 머티 시총 9조를 넘겨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2조 때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에코와 머티 조합이 중요하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는 장중에 잠깐 튀었던 것도 뭐 CBDC 관련된 재료도 살짝 나왔는데 디지털 화폐 가능성 우리 한국과 IMF 6년 만에 공동 컨퍼런스를 연다. 14일, 15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장중에 뭐 CBDC 관련 테마주도 잠깐 튀긴 했거든요. 이런 한대트 같은 종목도 잠깐 튀긴 했는데 예전부터 이런 CBDC는 조금 단발성인 경향이 굉장히 강했고 완전히 테마주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튀었다. 그래서 오늘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주도주 뭐가 있었는지 총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양자 쪽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양자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잘 돌고 있으니까 이번 주 내에서도 여기서 계속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일부 개별 종목들 카페24 같은 종목도 개별 호재로 구글 투자로 인해서 계속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죠. 여기에서도 뭐 추가적인 조정 나와주면은 끼가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STO 같은 종목들 코인 관련주들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 일정이나 재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조정이 나오면은 접근하시는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시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말씀드렸던 일정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일정 너무 많잖아요. 재료도 너무 많고 여기에서 막 내가 막 이거를 뭐 다 해갖고 내가 수익을 다 내야지 이거는 너무 욕심입니다. 여기에서 내 스타일에 맞고 내 관점에 맞고 내가 심리적으로 만약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그 부분만 쏙쏙 정보만 빼와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잘 살려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내용에 뭐 다들 여기 한대 다들 어디 투자한대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면서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중심을 잘 잡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좋은 정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이렇게 구분하고 선별할 수 있는 좀 능력도 잘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이전에 자 역시 명언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은 여러 가지 지적 수단을 발전시켜 왔지만 감정과 심리의 벽은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공통점은
보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이 감정, 심리의 벽을 이겨내는 자가 달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우린 항상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냥 오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본능적으로 항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본능을 이겨내고 항상 이성적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조금씩 내 주머니에 빠져나가서 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